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0.1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 계속 단기 반등 이후에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죠. 박스권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점점 수렴의 과정을 좀 거치다가 수렴의 끝에서 방향성을 위로 잡는지 아래로 잡는지에 따라 변곡 포인트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코스피랑은 완전히 다르죠. 끝도 없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폭락이 나오기 전 고점 구간에 와 있습니다. 살짝 금요일날 살짝 넘겨놓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돌파로 보기는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수가 보면은 사실 더 전고점 살짝 넘겨놓는 페이크를 종목보다 더 잘 씁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넘겼다고 해서 돌파한 거 아니야? 안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안심하기보다는 완전히 돌파했다가 돌파 후 전 고점을 다시 지지받고 돌아나가는 것까지 확인이 좀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이 구간을 돌파 안착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리스크 있는 구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저도 무리한 신규 매수보다는 정리할 수 있는 종목들 정리되는 대로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고 요 구간 안에서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본 다음,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켜본 다음에 포지션을 잡으려고 저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마니커 FNG라는 종목이랑 부강약품 이렇게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니커 FNG 같은 경우는 미국 육류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 때문에 닭고기 관련주로 이날 5월 6일날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일단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기 수익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솔팅하는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기준봉이 일단은 출현을 하는 것들, 돈이 들어온 것들, 그리고 기준봉이 출현하고 나서 이제 여기 돈이 들어온 돈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100% 돈이 빠져나갔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남아있다, 이런 거를 100%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서 박스권 흐름에서의 반등을 노린다든지 추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매매법을 제가 꾸준히 구사를 하고 있고, 어떤 이런 기준봉이 출현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의 제 관심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니커 FNG도 이날 1200억 정도 터졌으니까 괜찮죠. 다음에 상한가 1일차 봉이 하나 생겼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고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 음봉이 형성됐지만 거래량이 아주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많이 터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2차 웨이브로 갈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좀 반등이 잘 나오면 전고점, 못 나와도 11,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런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봐야겠다 라고 시나리오를 좀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언제 매수했지? 5월 12일날 그리고 5월 13일날 두 번에 나눠서 좀 매수를 했고요. (5월 12일) 이날이죠. 요때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약반등이죠. 요렇게 쌍바닥 모양을 만들어가는 흐름에서 요날 절반을 샀어요. 절반을 샀는데 바로 다음날 사실 반등을 좀 주긴 줬습니다. 먹을 구간을 줬어요. 종가 베팅을 하고 나서 한 6% 정도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고민을 좀 했죠. 왜냐면은 반등은 어느 정도 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아직 물량을 내가 원하는 만큼 사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못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고, 고민을 좀 하다가 1,900원 그리고 11,000 한 200원 정도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하려고 좀 사인을 드렸는데 한호가 차이로 좀 덜 주고
850원 주고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조금 더 홀딩을 하게 됐고, 요런 식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요때 좀 더 추가 매수가 들어갔고요. 금요일날 슈팅이 나올 때 뭐 11,000원 구간에서 뭐 한번, 나머지 어디서 팔았더라? 이런 식으로 요렇게 매수해서 요렇게 절반씩 매도를 하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일단은 얘는 만원 가격대를 더 계속해서 깨지 않고 지지를 하다가 방향을 다시 이런 식으로 금요일날 만들어 놓은 윗꼬리를 채워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 번 더 파동을 주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만원을 깨고 떨어지면 얘는 이제 관종에서 좀 삭제해야 되는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부광약품이라는 종목이고요. 5월 14일날 얘가 이제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이날 5월 12일날 양봉이 하나 출현을 하고, 장대 양봉이 15%짜리가 출현을 하고, 얘가 바로 가면 이거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리딩반에서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좋은 눌림을 이런 식으로 한 2음봉 정도 줘가지고 여기까지 밀리면 잡아봐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날 여기서 사실은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도 보시면 관심 종목이 워낙 많고, 다음날 뭐 이런 종목을 이렇게 매매해야지 뭐 계획은 세우지만 오전장에 또 정신없이 보내고 이러다 보면, 또 특히나 점심시간 구간에서의 눌림목이 나오고 이러면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대에 미리 매수가를 그냥 드리고 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가를, 그러니까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타점 자체가 요 정도 됐었거든요. 요날 음봉 하나 떨어지고 음봉 하나 더 떨어지면 눌림목 구간에서 요렇게 뭐 하기사 여기서 샀으면 어쨌든 여기서 팔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때 눌림목 때 조금 접근이 못 들어가서 아쉽긴 하지만 일단 요렇게 보면 반등 나오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가는 흐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요날 종가 베팅이 들어갔고요. 또 이날 좀 특이했던 것은 진단키트랑 시리즈 쪽으로 오후장에 상당한 수급이 몰렸었죠. 그리고 금요일도 오전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했었고요. 부강약품도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종가 베팅한 것을 여기서 전량 좀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딩반은 금요일날 두 종목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일단 지금 5월에 중반이 지났는데 총 한 17종목 정도 제가 수익을 냈고, 두 종목은 손절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17승 2패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월달 들어가지고 제가 좀 조심했던 관심 종목을 설정하고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조심했던 부분들이, 실적 발표가 이제 금요일 날로 최종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실적 발표 기간 동안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을 이제 받은 기업들이 좀 더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보다는 피해를 받은 기업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실적 발표로 인한, 보통 이제 시간에서 실적 발표가 나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많이 피해 가려고 관심 종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좀 많이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발표로 인한 뭐 어닝 쇼크를 뭐 한 종목도 맞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다행히 잘 넘어간 것 같고요. 금요일장 샘표 식품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요. 원래는 제가 실적으로 인한 급등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 기준봉이 뽑아놓고 나서 그 재료의 지속성이랄 게 그냥 실적은 좋았다 하고 나면 사실은 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현대리바트를 보면서
뭐 이거 트렌드가 그러니까 예전의 트렌드는 실적으로 인해서 기준봉이 출현하면 여기서 그렇게 급등락이 크거나 변동폭이 크지 않고 시세 한번 주고 그냥 쭉 죽어버리는 형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현대리바트가 상당히 먹을거리를 잘 주는 이런 파동을 보였기 때문에 샘표도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실적 관련해 가지고 기준봉 세웠던 종목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젠에 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뭔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뭐 지독하게도 뭐 연구해서 통계 내고 뭔가 좀 기법을 하나 내가 발견을 해내면, 그러니까 뭔가 유레카 같은 개념으로 주식을 많이 생각하세요. 뭔가 찾아내는 게임, 뭐 비법을 아는 그런 영역. 근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은 전혀 그런 영역이 아니고 오히려 뭐 운동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잠깐 1, 2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손 치더라도 시장의 장세는 항상 바뀌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트렌드도 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잠깐 뭔가 터득해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한들 그게 지속성이 참 오래 가지 않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거래 일수를 정말 안 빠지려고 노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저번에도 뭐 제가 이제 잠깐 이번에 좀 긴 연휴 때 여행을 갔다 왔지만 어떻게 거래 일수로 따지면 하루 정도 거래 일수를 빠진 거고 쉰 거는 뭐 한 7일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그 감각이 조금 무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세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장세는 계속해서 바뀌고요. 어떤 기법이 이런 장세는 잘 먹히다가 또 먹히지 않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먹히는 장세가 오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장세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최근에 상당한 거래 대금을 폭발적으로 터뜨리면서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그래요. 시젠도 솔직히 상한가도 그렇게 깔끔하게 가지 않았었고 동시효과에 말아줬죠. 털리신 분들도 많겠죠. 근데 다음날 갭 0.39% 떴습니다. 물론 반등은 나왔지만 우리가 상따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날에 갭을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이 상당한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건데, 사실 시가가 0.39 뜨면 이거는 상따한 걸로서는 재미를 못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재미가 별로 없었던 거였고, 시젠 같은 경우요, 거래 대금이 2조 3천억이 터졌는데요. 최근에 또 뭐가 있었죠? 얘가 오전에 살짝 반등 주고 나서 정말 악랄하게 이런 식으로 밀어댔습니다. 반등도 뭐 이때 조금 나온 거 정도 말고는 빼고는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한진칼, 얘도 이날 거래가 1조 3천억 정도가 터졌는데 다음날 뭐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지도 않으면서 시가가 그냥 보합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쭉 잃어버렸어요. 진짜 이때 한진칼 당하신 분들 많죠. 이때죠.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DPC도 별로 재미없었죠. 뭐 얘는 먹을 구간은 주기는 했지만 거래 대금이 6천억 가까이 터진 이때 당시 시장 주도주 치고 뭐 갭 띄우고 그냥 그대로 밀어버렸다고 봐도 무방한, 여기서도 뭐 이렇다 할 이런 정도의 반등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좀 파악하는 능력, 좀 인사이트도 잘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젠을 뭐 상따도 안 했고요, 1일차 눌림 매매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거래가 좀 오버스럽게 터진 종목들이 그 다음날 변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해주는 그림이 아니라 좀 쭉 계속해서 밀어버리는 흐름이 너무 많았어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처럼.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일차에 공략을 하지 않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더 빠지면서 얘가 5일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금요일 날도 이런 횡보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거나 종가 베팅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더 뺄 것 같았어요. 워낙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한 종목이고, 야, 거래 대금 2조 3천억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좀 남들 손절할 자리에서 들어가야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즌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던 나머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뭐 수젠텍이나 뭐 EDGC 뭐 같은 경우들은 실적이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도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좀 빠지면 오히려 저는 뭐 좀 조정의 기회로 보고 좀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노려보고 있는 테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파모스타트 쪽이 강하죠. 중해제약이랑 SK케미컬, 뉴지랩 이렇게 첫날에 이제 처음 테마가 형성됐던 날에는 얘네들이 테마에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다가 시세를 한번 내고 쭉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약품, 뭐 명문제약 이런 애들이 테마의 대장으로 좀 올라서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오히려 그냥 우리가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었던 테마에 뭐 대장격 되는 이런 애들이, 너무 무거운 애들은 오히려 좀 생각보다 시세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컨트롤하기 좀 쉬운 애들, 좀 작은 애들이 시세를 좀 잘 주는, 최근에 보면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나파모스타트를 뒤이어서 지금 뭐 뉴스로는 사실 코로나 어린이 괴질 테마가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형성이 되더라고요. 일단 조화제약이 대장으로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슈팅이 좀 나왔다가 훅 죽어버리는. 근데 이러다가 또 이제 조화제약이 만약에 뭐 제일약품처럼 상한가를 한번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고려제약도 이 윗꼬리를 채우면서 뒤늦게 스타트를 끊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두 종목 괴질 관련주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열리면 괴질 쪽, 나파모스타트 쪽이 아마도 월요일 오전장에서는 먹을 구간을 줄 수 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 2차전지 쪽도 일단은 이틀간 조정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산퓨얼셀도 진짜 이 종목도 최근에 보면 드물게 어떤 변동폭이 생기면서 어떤 수익권을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한가 나오고 1일차의 저점 구간인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는지, 아니면 한번 깨고 떨어지는지, 한번 깨고 떨어지면 이 정도 구간 안에서 눌림목 매매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관련주 쪽도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 유비케어가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여기서 바닥 대비 지금 340%까지 올랐던 상황이고, 시간에서는 또 3% 정도 오르긴 했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한들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원격주들은 최근에 충분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도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7% 올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초반 정도가 고가권이 형성이 되고 좀 그 다음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격주들.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을 이어가지고 일단은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안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쪽은 수소차 관련주 쪽이 될 것 같아서 풍국주정이나 뭐 유니크, 대우부품 뭐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일단은 관종에 넣어놓고 유심히 추적은 하고 있다. 풍국주정도 결국은 18,000원을 이렇게 이제 기준가로 두고 돌파했다가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2만원대를 한번 돌파 시도 중에 있는 과정이죠. 얘도 2만원을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안착하게 되면 다시 흐름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고, 재료도 있기 때문에 관종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톱텍이 정말 잘 가죠. 꾸물꾸물 뭐 이렇게 막 상한가를 뭐 이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뭐 상한가로 뭐 마감하면서 초급등을 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 고점을 한 번 더 이렇게 뚫어놨기 때문에 쉽게 시세가 이렇게 죽을 것 같진 않고요. 이 위쪽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저도 잘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스크 관련주들도 아직은 계속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알코 같은 경우는 요날 조금 봉이 그렇죠.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제 물량 떠넘기고 조금 어느 정도 물량 정리가 되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봉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얘는 며칠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좋은 뉴스도 종종 나오는 편인데 얘가 주가에 그렇게 반영이 되는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에서 4.69%가 올라서 월요일날 뭐 이제 갭이 또 떠서 시작할 건데, 요렇게 이제 흐름 만들어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재료 자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완전히 죽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도 관정으로 계속 보고는 있는데, 뭔가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할 만한 매수 타점이나 재료적으로 뭐 그런 확신을 주는 모습이 없어서 일단은 관종으로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름 관련주는 계속 그냥 추세를 유지는 하고 있고, 그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뭐 이미 이제 시작은 된 것 같고요. 더 좀 심해지면 뭐 얘네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히토르 관련주인데 유니온이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제가 뭐 목요일인가요?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이제는 다시 한번 진짜 첨예하게 지분 싸움이 일어나는 그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이 다시 한번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있고 또 뭐 유증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 차트적인 것도 아주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매매를 뭐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에는 아직 지금 좀 모자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한진칼이라는 종목은요. 다시 한번 뭔가 첨예하게 지분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재료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올려주면 그때 가서 눌림목 매매를 하면 되지,
미리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BTS 관련주들은 결국에 뽑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못 가고 한번 떨구네요. 얘네도 좀 재료 자체는 사실 뭐 BTS의 어떤 행보로 인한 재료가 되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결국은 빅히트의 상장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야 될 텐데, 그때까지는 큰 움직임이 있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오후장에 조금 정치 관련주들이 살짝 티나게는 아니었지만 살짝 돈이 좀 들어오는 모습 정도는 있었다. 그래서 뭐 이낙연 지금 뉴스도 하나 있었죠. 주말이었던가요? 금요일이었던가. 뭐 지지율이 국권이 1위를 좀 차지하게 되는 그런 뉴스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뭐 재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뭐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깊고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편은 아니나, 그냥 뉴스나 재료를 많이 경험하고 봐온 입장에서 뭐 지금 뭐 당대표 얘기가 조금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 재료로 좀 차라리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고 있고요. 홍정욱 관련주들도 금요일날 약간 좀 움직임은 좀 있었다. 그다음에 대북주는 저도 상당히 고심입니다. 저희도 리딩반도 한 종목 물려 있는데, 아난티가 10,000원을 깨고 대아티아이도 여기서 좀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고민을 저도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번 주 목요일 뭐 수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아난티도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애기 때문에, 얘도 10,000원짜리를 깨면 다시 10,000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고, 일단 얘네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뉴스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가 지금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 마당에 뭐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북주 얘기하니까 제가 좀 우울해지네요. 뭐 방송에서 한번 오픈했으니까 저희도 대북주 가지고 있었고, 이날인가요? 문 대통령 3주년 담화가 이제 일요일날 있었고, 요 날이 금요일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 그래서 잘 사서 한 4% 수익권으로 저희가 홀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팔아야지 했는데, 뭐 뜬금없이 개파락을 너무 제 생각보다 심한 수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도 얘네들은 아닌데 다른 대북주를 한 종목 물려 있는데, 뭐 손절을 하는 방향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초반까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